혹시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명을 넘어서 훨씬 더 오래 살지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와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위험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너무 자기 중심적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거나 노후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비 은퇴자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 사는 나라지만 대한민국 노인은 OECD 국가 노인들과 비교하면 가장 못 사는 노인 국가입니다. 노인 빈곤율 부동의 1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비상에 걸립니다. 그것도 매월 월급이 들어오듯 예측할 수 있는 고정소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 원치 않는 노인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장수국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랭크가 될 만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주 오래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덕분에 내가 100세를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인생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하등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과거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늘어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명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은 52.4세에 불과했어요. 60세 회갑연은 장수의 상징처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를 넘어서 70세, 80세를 이어가는 어른들은 수명학적인 측면에서 장수하는 노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엔 60세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100세 수명을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80살을 살고 계신 어른들이 수명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평균 수명 증가 현황을 보면 1990년대 71.7세, 2000년 76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그리고 2024년 현재 84.3세로 10년 기준 평균 3.83세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약 0.4세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1960년대 52.4세에서 2024년 현재 84.3세로 지난 64년 동안 무려 31.9년의 수명이 늘어난 지금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일까요? 제 아버님은 1933년생으로 이미 90세를 넘긴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건강하시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오래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살 준비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퇴 준비 방법을 물어보면 국민연금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부동의 1위입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인 만큼 노후 수입원으로 제격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금 수급액이 너무 작다는 것과 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언급을 하고 은퇴 준비 1위의 방법으로 지목했던 국민연금 수령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현재 총 인구는 5,175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약 1,400만 명으로 27%,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 약 993만 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른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74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에 수령한다고 볼 때 수급자 비율을 보면 2명 중에 1명만 많든 적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죠. 문제는 매월 받는 연금액인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2024년 5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9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연금 평균 수령액 78만 9천 원입니다. 반면에 가장 작게 받는 지역은 전라남도 50만 7천 원, 전라북도 50만 9천 원으로 전국에서 연금 수령액 평균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면 무려 28만 원 이상 격차가 나타납니다.
소득 없는 노년기에 이 정도의 격차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월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대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전라남북도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세 이상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통칭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지칭하는데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 96세, 장애연금은 93세, 그리고 유족연금 111세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이후의 연금 수령자는 유족연금 수급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겠죠. 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남자 57명, 여자 128명입니다. 문제는 연금 수급액의 크기와 비율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60세 이하 수령자가 전체 연금 수령자 중에서 자그마치 73%를 넘기고 있어요. 40만 원 이하도 52.4%, 전체 수급자 중 2명 중 1명은 40만 원 이하를 수령한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금 수령도 증가하겠지만 이를 수령액의 실질 증가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자의 90%는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고 1인 최저생활비 127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은퇴를 준비한다는 답변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은퇴 준비에 좋은 수단인 건 분명히 맞지만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민연금 이외에 또 다른 고정 수입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연금 수급 실태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40만 원도 안 되는 수령자는 여성이 월등히 많고 60만 원 이상 수령자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엔 남녀 간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직장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덕분에 여성은 자기를 위한 연금액을 제대로 쌓아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남성들에 비해서 월급 수령액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납부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은 어떨까요? 장역 양육과 관련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남성이 평균 35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약 25년 정도 근무하니까 10년 정도 직장생활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맞벌이가 증가한 상태죠. 그런 만큼 여성이 국민연금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소득 대체율이 높았어요. 1988년 70%, 소득 대체율로 시작을 해서 10년 주기로 10%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소득 대체율 50%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씩 40%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 현행 기준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초창기엔 직장생활하던 여성과 현 시점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의 연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보험료는 더 납입하고 수령액은 확실히 줄이는 방식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노년기는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더 버거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겠죠. 싫든 좋든 언젠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야 하니까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아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나이 들면 돈에 맞춰서 살면 된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너무 걱정한다는 말로 합리화시키는 분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노후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텐데 병원 안 갑니까?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노인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까요? 더구나 지금처럼 불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의료 파탄이 지속되거나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전혀 원치 않는 의료 민영화 시대를 만들어 버린다면 말 그대로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거예요. 또 먹는 건 어떻습니까? 돈에 맞춰서 살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은 돈이 없으면 굶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 비약일까요? 잘 먹어야 할 노년기에 먹는 걸 어쩔 수 없이 통제해야 할 만큼 돈이 없다면 노년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병원 갈 일이 많아지겠죠. 그게 끝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주택이든 전세든 월세든 주거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다고 정부가 나서서 공과금과 세금을 깎아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미래를 낙관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노후는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식비, 주거비, 그리고 병원비는 필요하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 이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은퇴 준비는 은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시야를 10년, 20년씩 아주 멀리 두고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노년기는 현실적으로 낙관할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반면에 오래 살아야 할 확률은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 상상 속에서라도 노후를 낙관하면 안 됩니다. 노후 40년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